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이 닫는다는 속설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방대 소멸 위기 문제는 더 이상 어제 오늘 말의 일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균일한 정책보다는 각 지역의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학이 어떤 고민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교육 현장에 계신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대 소멸이 멀지 않았다는 소식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는 요즘인데요. 지방대가 위기를 겪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네,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방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항상 자주 등장한 얘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네. 지방대학은 망한다. 좀 슬픈 현실이죠. 제가 지역대학에 부임한 지가 정확하게 22년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도 지역대학, 특히 이제 지방대학의 위기가 많은 위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22년이 지난 지금도 대학의 위기, 또 네.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당시와 지금의 대학의 위기, 이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지방대학의 위기, 퇴출 이 부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바로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의 절대 감소, 네. 이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입생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도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수도권 네. 대학에 있는 대학들을 해서 수도권 대학들에 있어서 약간 쏠림 현상, 신입생들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러면 대학에는 책임이 없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대학이 위기하면서도 구조조정 이 부분에서는 조금 나태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어떤 그 대학의 운영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또 내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방대학의 위기, 특히 이제 신입생 유치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의 상황을 좀 짚어보자면요. 낮은 경쟁률과 정원 미달 그리고 학과 폐지까지 이제 정말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또 교육 현장에 계시는데 과거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예. 작년 올 입시죠. 올 입시에 우리 광주 전남의 입시 결과 가운데서 2개 대학의 4개 학과가 정시 기준입니다만은 네. 지원자가 1명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상당한 적이죠. 네. 위기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 있어서 지원자가 1명도 없는 학과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남이 2개 대학의 4개 학과가 지원자가 0명이다. 이건 정말 우리 지역의 대학에 있어서의 현실일 수도 있고요. 네, 지방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30 추진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화제인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주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글로컬 대학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좀 궁금하실 겁니다만 글로컬 대학 하면은 글로벌과 로컬 지역의 이제 합성인 건데요. 그러니까 대학의 당 안팎을 이제 허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 윈윈 서로 협력해서 동반 성장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2026년까지 수도권 이외의 대학,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제한 전국의 대학의 30군데를 선정을 해서 네. 5년 동안 1,000억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네. 사실 지방대학의 거의 대부분 대형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립대나 공립대에도 사실 재정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200억씩, 1,000억이 지원이 된다. 아마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인데요. 과연 교육부의 발표대로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이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가 네. 획기적인 그런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부분도 하여튼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봐야 결과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을 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좀 지역 대학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발표된 이 계획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방대 죽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라고 보여지시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교육부의 그 글로컬 대학 네. 30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수도권 이외에 30개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에 소재되어 있는 대학을 제외하면은 전국적으로 한 150개 대학이 됩니다. 네. 그중에서 30군데의 대학을 선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5개 대학 가운데서 한 곳이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 선정이 되지 못한 120개 지방대학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서 지금보다 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에서는 특히 이제 대학 내에서는 대학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 정부의 글로컬 대학 추진 계획이 30 추진 계획이 지방대학 죽이는 그런 계획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은요. 첫째는 이제 대학 간의 통폐합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 이외에는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 간의 통폐합이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또 경쟁력이 없는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학과는 과감한 이렇게 통폐합이 또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 지역과의 어떤 연계, 지역과의 어떤 상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이 150개 대학 가운데서 30군데 선정된 30군데 이외의 대학들은 그러면 지금보다 더 경쟁력이 그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대학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에게는 조금 더 안 좋은 그렇습니다. 정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학 구조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낳을지라도 일단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대학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이 재정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현장에 계신 만큼 교수님이 봤을 때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열악한 지방대학의 재정 상황, 대학 스스로 이걸 해결한다고 하는 건 사실 어렵고요. 네. 정부나 해당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글로컬 대학 30 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라이즈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냐면은 지금까지는 그 교육부가 정부가 약 2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학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2조 원의 대학의 지원 예산을 각 해당 지자체에 나누어줘서 네. 해당 지자체가 직접 그 지역 내 대학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그 형태의 사업의 추진인데요. 이 사업 또한 상당히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 이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좀 미흡했다. 대학의 현실 또 지역의 현실을 너무 무시한 그런 일방적인 정책의 발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예산의 집행이 이제 지자체로 넘어간다면 전남도 같은 경우, 이제 전라남도의 지역 같은 경우는 전남도에서 이제 제대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정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네.
도지사 선거를 4년에 한 번씩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지사가 4년 후에 다른 또 인물이 당선이 됐을 때는 계속해서 대학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대학의 재정의 어떤 그런 그 지원, 재정과 관련된 지원, 또 지방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글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의 어떤 특성, 그리고 또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그 지역의 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학 재정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차원에서 교육부가 지방대 소멸 위기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극복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방의 현실을 따져봤을 때 이 방안이 효과가 있을까요? 예, 유학생 유치 확보와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인서울,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도 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질적인 부분에서 양질의 수준 높은 그 유학생들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방대학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유학생의 유치 확보도 매우 중요하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신입생들의 어떤 선호 현상처럼, 수도권 선호 현상처럼 수도권 대학에 유학생들도 수도권 대학, 특히 인서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학생 확보를 위해서 지방대학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고 충분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외국의 유학생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대학 같은 경우 유학생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유학생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학 자체적으로 노력만으로는 좀 힘듭니다. 따라서 지역 지자체와 연계한 그런 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질의 유학생 확보뿐만 아니라 또 유학생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에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지방대학의 활성화, 지방대학의 발전 차원에서 이제는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이 함께 유학생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도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비교적 학생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래도 학생들이 원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교육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확신하건대 현재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을 대학 스스로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대학 스스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학생이 찾아오는 지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 학교에 가장 적합한, 또 그 지역의 산업에 가장 적합한 특성화된 그러한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뭐 학과의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서 대학이 일차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이외에 지자체라든지 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좀 좋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이 항공특성화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항공 쪽에 관련해서는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전까지만 해도 항공운항학과, 그러니까 파이롯을 양성한 그런 그 학과는 수시나 정시에 최초 합격이 1등급 초중반 후반이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은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학의 중위권 이상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항공운항학과, 즉 파이롯을 양성한 그 학과를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지역의 학생들보다는 수도권의 학생들이 한 8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학교의 인지도라든지 또 그 학과의 발전 방안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었었거든요. 이제 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약간 이제 주춤한 상황입니다만 무슨 얘기냐면은 학교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의 산업 구조에 가장 적합한 특성화된 그런 학과와 대학과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맞춤형, 학생 맞춤형 그런 대학이 돼야 되고 학과가 돼야 되고 커리큘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교 스스로의 어떤 노력, 네. 으로는 부족하고요. 지자체 또 지역의 정치인들 또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나섰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대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학이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에 맞춰서 학과를 개설한다든지 또 실정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학생 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남 지역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을까요? 예, 현재 지방대학의 위기는 사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또 학교만의 문제 차원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역의 미래와 성장과 발전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남의 22개 시군 지자체 가운데서 18군데의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신안군, 고흥군, 한평군, 곡성군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아니고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극단적인 표현을 빌자면 이 4개의 지자체는 앞으로 10년이 좀 지나면은 이름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대학이 수도권에 비해서 아니면 광주에 있는 규모가 큰 거점 대학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취약하다. 그래서 퇴출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인구 소멸을 인해 가지고 지역 지자체가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의 나름대로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대학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꼭 지역의 미래도 없어지는 겁니다. 지역의 발전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현재 우리 지역의 어떤 대학의 위기 상황,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만의 그런 위기가 아니고 이 지역의 미래와 성장과 발전과 연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발전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부가 나이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남도의 역할입니다. 지자체의 네.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전라남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의 정치인들,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오늘 많은 그 지역 대학의 위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마 뭐 1, 2년 이내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대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역대학이 문 닫으면 우리 지역에 미래도 없는 겁니다. 네, 지역 대학과 지역 발전이 연계돼 있는 만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대학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졌는데요. 대학이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 대응과는 별개로 각 지역과 대학에서도 생존 방안이 무엇인지
그 어느 때보다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